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신체검사를 할 때 적용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올 때마다 하나하나 찾는 번거로움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본인들의 몸 상태가 악화되어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데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한번 7급은 영원한 7급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고엽제와 관련된 월남, 파병, 노병들 또한 질병 내용을 알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쉽고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대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하신 분들은 정확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알고 신청을 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 복무 중 다친 상위처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고엽제이신 분들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야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과 상위처가 있어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치료는 해드리지만 신체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점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어느 부위가 공상 처리된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부분들은 왜 안 되었는지 정보 공개 청구하여서 정확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확실하다 생각되면 보훈처에 추가 상위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위처로 추가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에 대한 세분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는 질병이나 상위처가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면의 칼이라고 할까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상위 등급을 받은 질병이나 상위처 또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기존에 있던 상위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배우고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많이 배워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해서 완벽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0가지의 장애 분류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도 참고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 중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신경계통에 속하는 기능장애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4 개정 2020년 1월 31일 개정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라고 그래서 장애 측정 방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8번째를 보시게 되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상위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단서, 최소 1년 이상의 입원, 외래 의무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진단 기준 및 검사 방법. 진단 기준과 우측은 진단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1. 피부 색깔. 진단 방법으로는 진찰과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2. 피부 온도.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합니다. 3. 부종. 이거는 진찰로서 진단을 합니다. 4. 피부 상태. 진찰과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5. 피부 탄력. 진찰로 진단을 합니다. 6. 연부 조직의 위축 여부 및 정도. 이 또한 진찰로서 진단을 합니다. 7. 관절 운동 범위. 진찰과 운동 범위 검사가 있습니다. 8. 손 발톱의 변화. 진찰과 사진 촬영을 합니다. 9. 모발의 변화. 진찰과 사진 촬영을 합니다. 10. 이영양성 골변화, 골다공증. 이거는 단순 방사선 검사로서 필요시 골밀도 검사 또는 전선화 단층 영상 촬영, CT를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1번째로 골스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3상 골스캔으로 진단을 합니다. 이로써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진단과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급 4115호의 세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의 진단 기준 중 6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 이 경우 적외선 체열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필요시 골밀도 검사 또는 전선화 단층 영상 촬영 CT를 포함한다. 그리고 골스캔 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처음에 제가 11개의 진단 기준을 설명해 드렸죠. 그 중에서 6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에 관련된 6급 2항 4114호입니다. 7번째를 보시게 되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의 진단 기준 중 8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 이 경우 반드시 적외선 체열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필요시 골밀도 검사 또는 전선화 단층 영상 촬영 CT를 포함한다. 그리고 골스캔 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급은 진단 기준 중 6개 이상이고 6급 이항은 진단 기준 중 8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6급 1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6급 1항 4113호에 보게 되면 세 번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 기준 및 8개 이상이 확인된 사람, 이 경우 적외선 체열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필요시 골밀도 검사 또는 전선화 단층 영상 촬영 CT를 포함하고 골스캔 검사에서 모두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 2항과 6급 1항은 골스캔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느냐, 6급 2항은 골스캔 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급 2항. 6급 1항은 골스캔 검사에서 모두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똑같은 진단 기준 8개 이상으로서. 자, 그리고 나머지 5급, 4급은 정확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경장애로 인해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에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6급 1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급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은 등급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이 진단 기준 및 검사 방법, 이 내용, 이 진단 기준 1번부터 11번 골스캔 검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여기에 보시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상위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단서, 최소 1년 이상의 입원 기록, 외래 의무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40-8번째 시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